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주제는 한국 사회 내 세대 갈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제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라는 중요한 문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 및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문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세대 간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근본적인 세대 차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단기 프로그램이 근본적인 세대 차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소통의 기술을 가르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통의 개선은 장기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소통의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장기적인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 기술 교육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 가족의 독특한 문제와 상황에 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허황된 것 같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소통 기술 교육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가진 가족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소통 개선이 장기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 이런 토론은 바보 같은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 문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각 가족의 독특한 문제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엉뚱한 생각입니다. 찬성측이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소통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변화 사례와 소통 기술 교육의 장기적인 관계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대측은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일반론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해 논의해볼 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비스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세대 간 소통의 장벽을 낮추고 갈등 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에 관한 것으로서 저는 현재의 확대 정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가족 상담 서비스 확대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확대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한계는 점차 해결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정부의 확대 정책이 초기 단계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접근성 개선을 기약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비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세대 간 소통 증진과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장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바보 같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자가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을 지적하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세대의 차이 인식과 문화적 차이 해소 방안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지자와 반대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세대 차이 인식과 문화적 차이 해소 방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소통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높여 갈등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대 차이 인식과 문화적 차이 해소 방안에 대해 저는 단순히 소통 증진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소통 증진과 상담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화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며 이해와 공감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세대 차이 인식과 문화적 차이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이 대화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개선과 경제적 지원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대화 촉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허황된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개선과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통 증진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서비스는 이해와 공감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이며 세대 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이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해와 공감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통 증진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 세대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접근과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찬성 측이 토론을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소통의 중요성과 현재 서비스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더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 및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세대 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 정책에 대한 토론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AI 평가단의 평가에 따르면 찬성 측은 소통 프로그램의 긍정적 변화 사례와 장기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프로그램의 한계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일반론에 머물러 덜 설득력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찬성 측이 이번 토론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으며 여러분의 열띤 토론에 감사합니다.